네, 요즘 K-팝이라든가 K-문화로 전 세계가 인정을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자랑스러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이제 의료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진료나 치료뿐만이 아니고 건강검진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때만 되면은 문자나 우편으로 연락이 되는 국가건강검진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평생 동안 많은 횟수, 그다음에 많은 종목을 해주는 그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지금 다른 나라도 여러 이제 건강검진 국가건강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상 연령이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유병률이 높은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조기에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치매나 우울증 같은 마음 건강까지도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가 암검진과 구강검진이 있는데 그것은 2교시와 3교시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저는 국가에서 하는 일반검진과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종합검진이라고 불리는 병원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표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만 있는 좀 특징적인 검사 하나가 있는데 뭔지 찾으실 수 있겠어요? 저 찾았어요. 예. 아니 우리는 항상 보면 기본으로 받았던 엑스레이가 우리나라만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흉부 엑스레이를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찍고 있는데 예.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결핵 유병률이 전 연령에 걸쳐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 흉부 엑스레이가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검사만 받고 병원 나가면 끝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해석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만 건강검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항목이 있지만은 중년에게 가장 중요한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국가검진을 받은 어떤 분의 결과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압입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심장질환이라든가 뇌졸중과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병이죠. 그래서 이분 보면은 지금 126에 60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정상 혈압은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120에 80 이하이고 고혈압이라고 하면 140에 90을 얘기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26이라는 거는 이제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고혈압 전 단계요? 그러면 이제 정상도 있고 고혈압 전 단계도 있고 또 고혈압 의심도 있잖아요. 그럼 의심 같은 경우는 어떤 증상인 거예요? 고혈압 의심이라는 거는 현재 지금 고혈압이라고 확진할 수는 없지만은 고혈압이 말 그대로 의심된다는 상태입니다. 사실 혈압이라는 거는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합니다. 특히 긴장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하면서 혈압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특히 어떤 분들은 병원 오면 긴장해서 혈압 계속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3번 이상 혈압을 측정해서 이 평균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140이 넘으면은 의심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고 확진을 받은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축기 120 아래, 이완기 80 아래여야 안심할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그 중간이 되면은 이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혈당입니다. 이것은 이제 당뇨병이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이 당뇨병이라는 것은 눈이라든가 혈관 신경을 아니면은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 검진을 받게 되면은 사전에 연락이 오는데 8시간 굶고 오라는 연락이 오는데 바로 이 공복 혈당을 재기 위해서 이제 8시간 굶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44로 공복 혈당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딱 봐도 좀 높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분은 당뇨가 있는 원래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저기 유질환자에 체크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기 지금 당뇨병 공복 혈당 옆에 보면 공복 혈당 장애 의심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보통 당뇨 전 단계 말하는 게 저건가요? 아닙니다. 사실 전 단계라고 이거는 정할 수가 없고 지금 공복 혈당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에 왔을 때 순간의 혈당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려면은 장기간에 걸친 그 혈당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당화혈색소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이거를 커버를 해주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추가적인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종합검진에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확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간의 혈당의 추세를 보통 보면 그 정- 당화혈색소 맞습니다. 예. 5.7이 넘으면 전 단계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예. 수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판단을 하고 있고 아니 기왕 하시는 거 국가검진에서 그것도 좀 해주시면 그게 좋은데. 사실은 이제 학회에서 그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이제 아유, 알아봤는데 당뇨 환자 그렇게 많아졌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힘 좀 써주세요. 네. 그리고 당뇨 전 단계라고 말을 들어도 이게 당뇨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당뇨를 가지 않기 위해서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시작하셔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상 지질 혈증인데 흔히 우리가 콜레스테롤 검사라고 불리는 건데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동맥경화라든가 심장 질환 같은 혈관과 관련된 중요한 검사 수치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우리가 남자는 24세, 여자는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총 콜레스테롤이 188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200 이하면 정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51로 원래는 60 이상이어야 되는데 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는 또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130 미만이어야 되는데 122에서 사실은 정상 범주에 들긴 하지만 좀 아슬아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밀도는 높을수록 좋고 저밀도는 낮을수록 맞습니다. 좋다. 예.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밀도 검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애 전환기 검사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자는 54세 그리고 66세 두 번에 걸쳐서 무료로 골밀도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무료로 되는군요. 네, 이것은 이제 골다공증을 보기 위한 건데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잘 지내다가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고관절 골절이 된다든가 척추 골절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일상생활이 망가지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2.3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이 수치가 뭐냐면 T 점수라는 것인데 이것은 젊은 사람의 골밀도랑 비교한 상대적인 수치인데 지금 마이너스 2.5 이하가 되면은 골다공증이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는 골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마이너스 2.3이라서 골감소증에 해당되는데 실제로 골다공증 약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칼슘 섭취를 한다든가 또 이분도 관리를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남성들은 검진을 안 받으시는 거죠? 남성은 이제 국가 검진으로는 안 돼 있고 이제 선택 검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종합 검진 같은 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힘써 주셔서 남성들도 좀 받을 수 있게. 네. 이게 남자들도 요즘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 검진과 이제 병원 검진의 이제 차이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국가 검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건강검진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 연령에서 주기적으로 일정한 항목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무료로 하게 돼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개인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질병 예방과 관리를 하는 일종의 이제 보건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종합검진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의 사정에 맞춰서 이제 그 스케줄에 맞춘다든가 개인의 어떤 질환에 맞춰서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가 있고 특히 국가검진에서 이제 해주지 못하는 이제 고가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검진 검사를 그 팜플렛을 가서 한번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수많은 검사를 전부 일일이 개인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병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패키지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보통 패키지를 고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고 가격도 조금씩 다른데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하고 있는 종합검진을 예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비용 문제 때문에 다 해줄 수 없는 것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면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입니다. 그리고 또 장치 자체가 비싼 이 초음파라든가 CT, MRI 검사들이 포함이 돼 있고 그걸로 그 검사를 통해서 이제 갑상선, 유방, 전립선, 심장,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것을 보다 세밀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공복 혈당 높을 때 이제 당화혈색소를 추가로 해야 될 때 이 피검사가 포함이 되고 또 우리가 류마티스 검사를 하는 피검사가 있는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뇌는 MRI가 있고 또 MRA가 있던데 이건 또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실 MRI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저 해부학적인 모양을 이제 보는 거라서 뇌종양이라든가 뭐 뇌출혈, 뇌경색 같은 것을 보는 건데 MRA는 사실 다 생소한데 이거는 뭐냐면은 혈관 검사입니다. 그래서 혈관에다가 조영제 주사를 놓고 뇌 혈관 상태를 보면서 뇌동맥류 같은 것을 좀 추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국가검진만으로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또 어르신들은 방심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주로 어떨 때 병원을 맞습니다. 가서... 그 국가검진 이외에 종합검진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인데 특히 암 가족력이라든가 가족 그 과거에 질환력이 있는 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이미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이나 유방에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 질환이 있었던 분들은 종합검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최첨단 기기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최첨단 의료가 발전을 하면서 이게 건강검진에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건강검진이라는 거는 병원에 와서 한번 피 뽑고 그 순간에 어떤 수치를 재는 방법이었었는데 사실은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심전도 같은 것은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것을 갖다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밖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하는 기술이 점점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대표적인 게 연속 혈당 모니터인데 지금까지는 공복 혈당을 재고 또 다른 그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로 하고 했는데 이 검사는 이제 그 팔에다가 간단한 센서를 붙이고 하루 종일 혈당을 체크하면서 식사라든가 운동 이런 거의 변화에 따라서 혈당이 변하는 것을 계속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아니 보통 우리가 당뇨 그 환자들은 맨날 이렇게 피 뽑아갖고 혈당 재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그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보통 1주나 2주 동안 이제 연속적으로 착용하면서 모니터해서 분석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심전도 검사인데 심전도 검사는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서 누워가지고 심장 주위에 전깃줄 여러 개 연결한 다음에 그 순간에 심박수를 재는 건데 이것은 이제 간단한 패치를 붙이고 일상생활 하면서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심전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실제로 그 순간에 찾아내지 못했던 이제 부정맥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가장 이제 요즘 이슈가 이제 유전자 검사인데 그 이유가 이제 헐리우드에 이제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가족력이 있어서 유방암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방암이 실제로 걸리지 않는데 유방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대변 같은 데서 대장암 같은 것을 발견하는 유전자들이 개발이 돼서 우리가 사실 종합검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대장 내시경인데 그것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대체하는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런 검사를 우리가 하겠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검진센터에 문의를 하시거나 주치의와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강연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듣는 질문이 건강검진하면 모든 병을 다 찾아내느냐인 건데 맞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영화에 나오는 얘기고 실제 건강검진은 어떤 가장 다빈도 질환이라든가 조기 발견이 가능해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에 국한된 거고 희귀 질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받아야 되지만은 건강검진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건강한 분들은 자기 건강 상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나쁜 환경이라든가 환경 오염, 스트레스 같은 여러 가지 나쁜 요인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특히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하는 거랑 증상이 생긴 다음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거는 예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질병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보다 질병을 예방하는 게 사망률을 낮추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귀찮지만은 1년에 2년에 하루 정도는 오롯이 건강검진을 위해서 하루 정도는 투자하실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유 그래도 예. 기왕 비싼 돈 내고 하는 건데 모든 질환을 좀 다 찾아주셨으면 맞아요. 좋겠는데. 다 찾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 어쨌든 꼼꼼하게 본인이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근데 건강검진 받을 때도 약간 겁나는 게 있는데 이분은 위내시경 받는 게 좀 겁나셔갖고 위 조영술을 계속 받으셨는데 그 내시경 아니고 조영술 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하시다고. 사실 과거에는 이제 조영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 조영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조영제를 마신 다음에 그 위 벽에다 이제 코팅을 해서 이제 그 음영을 갖다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올록볼록한 거를 봐서 좀 움푹 파인 거나는 위궤양, 볼록 튀어나온 거는 뭐 폴립이나 종양이 아닌가 이제 의심을 하는 방법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그림자를 보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랑 정확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면 내시경을 못하는 뭐 아주 고령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이제 수면 내시경이 굉장히 많이 안전해지고 편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는 내시경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조영술은 받지 않고 매년 내시경만 받으시는 건 관계가 없겠죠. 요즘은 추세가 대부분 다 내시경을 받습니다. 조영제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국가건강검진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국가건강검진만으로는 방심하지 마시고 자신이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